부북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선시대고 이순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끝난 직후 시대의 사람입니다. 1600년대 사람인데, 부북일기라는 책은 뭐냐면 박가성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무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관이 되어서 일기를 쓰고 그 아들도 무관이 되어서 자신의 일상을 일기로 기록을 합니다. 무관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요즘으로서는 믿기 힘든 놀라운 활쏘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쏘는 족족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뻥이 심하다, 과장이 심하다, 이 기록 믿을 수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활쏘기 기록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근데 아시다시피 일기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허위 사실을 쓰면서 과장을 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 일기 내용의 90%는 자기가 각종 군생활을 하면서 오입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진짜 한 7, 8할이 여자 이야기예요. 오늘은 뭐 기생 누구랑 잤다, 뭐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들한테 굳이 드러낼 필요 없고 드러내면 민망한 그런 내용들을 잔뜩 적어놓고 그 중에서 굳이 활쏘기 이야기만 과장해서 썼을까요? 아니겠죠? 아주 진솔한 기록이었던 겁니다. 자기 일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두 부자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박치문이라는 사람입니다. 1645년 전쟁 끝내고 얼마 안 됐습니다. 병자호란도 있었죠. 12월 6일 활쏘기 시합 결과입니다. 이날 군관 8명이 같이 활을 쏩니다. 8명 중에 50발 중 50발 다 맞춘 사람이 2명, 49발, 48발, 47발 맞춘 사람들이 각각 1명, 45발 맞춘 사람이 2명, 43발 맞춘 사람이 1명. 8명이 활을 쏜 결과입니다. 여기 50시 50중, 즉 10순을 단 한 발도 안 빼고 다 맞춘 거죠. 49발 맞춘 사람, 48발 맞춘 사람, 47발 맞춘 사람 1명씩, 45발 2명, 43발 1명. 아까 이순신 장군님 몇 발 맞췄죠? 42중. 여기서 쐈으면 꼴찌.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합 중 10순을 쏴가지고 3명이 동점이 나온 겁니다. 승부가 안 가려졌겠죠? 다시 10순을 또 쏩니다. 박취문 본인이에요. 박취문과 이시복이라는 사람이 또 10순을 다 맞춥니다. 승부가 또 안 나죠. 한 명만 나왔으면 승부 끝났을 텐데. 다시 10순, 즉 이제 30순대를 쏘는 겁니다. 예, 그렇죠. 30순대를 쏘는 겁니다. 또 다 맞춰갖고 30순을 한 발도 안 빼고 다 맞춰서 둘이 동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10순을 더 쏘는데 제 38순에서 박취문이 5시를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시복은 내쳐마자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시복이 이깁니다. 자기가 진 기록이에요. 진 이야기. 그래서 총 189발을 맞춥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활 쏘는 사람들은 이런 기록 가진 사람 없습니다. 40순을 쏴가지고 쏘기를 하는데 8순에서 50 한 발을 못 맞춰갖고 진 거죠.
같은 일기 내에 보면 냇가에서 연어들이 막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활로 연어를 쏴가지고 잡아서 먹은 얘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보우피싱이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아주 그 익숙한 일입니다. 활로 커다란 물고기를 사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우피싱은 정말 감각이 뛰어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활쏘기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게 보우피싱입니다. 뭐냐면 물고기가 올라가는 그 궤적을 가늠하면서 오조준해서 쏘아야만 하고, 물고기들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가까이서 쏜다고 해도 물고기들이 빠르고 작은 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활쏘기인데, 그냥 이 당시의 무인들은 이걸 일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야, 저 물고기 좀 잡아먹자. 그럼 활 보고 가서 연어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요게 조선시대 우리나라 무인들의 활쏘기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저럴 수가 있어? 싶지만 이 당대의 수많은 기록들이 이런 조선시대 무인들의 활쏘기 실력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비교 검증이 가능합니다. 실록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기는 활쏘기다. 그럼 외국에서 이제 사신들이 오죠.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에서 사신들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모화관이라는, 즉 중국 사신들을 이렇게 정성껏 접대하는 호텔, 지금으로 치면 국립 호텔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외국 중국 사신들, 중국도 가끔 다 있고 활쏘기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사신들이 오면 꼭 조선 사람들의 활쏘기를 구경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나라에서 편성한 공식 공연입니다. 그 활쏘기를 하면 조선 군관들이 이제 나라에서 뽑았으니까 또 특별히 잘 쏘는 사람들로 뽑았겠죠. 사신들이 이제 딱 누각에 앉아서 또는 정자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활쏘기 하는 걸 관람을 하는 겁니다.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 군관들이 쏘니까 쏘는 족족 관역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고, 야, 어쩜 저렇게 활을 잘 쏘냐 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쏘면 맞고 지루한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요즘 관역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보통은 나무판도 썼지만은 그 후 또는 뭐 솔포라고 해가지고 천으로 된 관역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그만하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짐승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뭐 색깔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관역의 한 가운데를 정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정곡을 찔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정곡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활쏘기의 관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사신이 제안을 합니다. 야, 쏘는 대로 맞추니까 재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쏘아서 정곡을 맞춰야지만 관정한 걸로 치자. 그렇지 않고 정곡이 아닌 주변에 맞은 거는 관정으로 치지 말자. 그러니까 관리가 활 쏘고 있던 무관들에게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정곡을 맞춰야지만 관정으로 치겠노라. 무관들이 다시 활을 쏩니다. 쏘는 족족 정곡만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어이가 없어서 이제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활쏘는 군관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따라주고 치하를 하는 거죠. 졌다. 니들 진짜 활 잘 쏜다. 인정! 이거죠. 그 정도로 활을 잘 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을 잘 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선 사람이 묵과의 급제에서
무관이 되려면은 최소 10년은 수련을 했고, 아까 난중일기도 받고 부득일기도 받지만 난중일기 일주일치 일기가 있다고 치죠. 7일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고 쳤을 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제사 있는 날, 아니면 하루 종일 비가 온 날, 또는 특별히 몸이 아픈 날 빼고는 매일 화를 쐈습니다. 심지어 장군인데. 이해되시나요? 10년을 준비해서 겨우 무과시험, 즉 군인이 되는 시험에 통과를 하고 나서 그 뒤로 군인으로 근무하는 내내 맨날 활을 쏘는 겁니다. 아까 활 쏘기 시합할 때 여기서 몇 순서입니까? 동점 나왔고 40순서죠? 10순이면 50발, 5, 4, 20, 200발을 쏩니다. 요즘 활 쏘기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신체 좋고 키 190에 힘 엄청나서 팔뚝 이만한 사람들도 하루에 200발 못 쏩니다. 조선시대의 무관들이 얼마나 신체를 단련하고 얼마나 활쏘기를 매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요즘처럼 체육으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약한 활, 몸에서 편한, 내가 당길 만한 그런 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용 활이잖아요. 전쟁용 활들은 유물 남아있는 걸 토대로 역산해 봤을 때 요즘은 이제 영국식 단위인 파운드라는 무게 단위를 써서 활의 힘을 표기하는데요. 보통 성인 남성들이 요즘 활을 쏘면 성인 남성들이 한 50파운드에서 60파운드 사이 활을 씁니다. 조선시대 실전용 활의 기본 파운드는 130파운드 이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못 당깁니다. 그 정도로 다릅니다, 활쏘기가. 옛날 사람들 키도 좀 안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뭐 그렇게 활이 힘이 셀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시골 출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연배들이 저보다 한참 있으신데,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네, 호롱불에서 고무신 신고 그러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본 모습이 깡마르고 등 굽은 할아버지께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이제 가마니에다가 곡식들을 이제 막 탈곡해갖고 담지 않습니까? 이제 장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 쌀 한 가마니 몇 킬로입니까? 80kg죠. 그거 그냥 번쩍 들어서 어깨에다 짊어지세요. 현대인들 헬스 해갖고 몸 이만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만한 사람들 80kg 쌀가마니 들어서 어깨에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입니다. 이게 단련된 근육과 노동과 생활과 이걸 통해서 단련된 근육과 헬스해갖고 키워진 근육은 전혀 다른 거예요. 깡마른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키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 저 어릴 때니까 뭐 60년대, 70년대 우리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영양이 안 좋은 시골 상태에서도 시골 노인네들이 그 정도 기운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신체 조건도 좋은데 그런 기운 못 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옛날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